안녕하세요. 고급 레벨로 업그레이드 중고급 문법 완성의 엠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복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저와 함께 초중급 핵심 문법 들으신 분들은 끼, 끄, 동, 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약간은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복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마무리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했었죠?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명사를 단순하게 형용사로만 수식해 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문장으로 수식해 주자. 그런데 문장으로 수식해 줄 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관계대명사다 였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선행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주격, 목적격, 그리고 드 플러스 명사, 장소, 시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복합 관계대명사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먼저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특징은 이 첫 번째는 우리 관계대명사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문장으로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사용한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살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끼, 끄, 동, 우도 사용하는 거 사실 쉽지는 않으셨죠. 많은 연습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합 관계대명사는 심지어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선행사의 성수에 따라 변화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제일 골치 아프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일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 글로 적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복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작문 실력 업그레이드하고 나는 고급스럽게 문장을 쓰고 싶다 할 때 이 복합 관계대명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심플한 형태를 씁니다. 이건 문장에서 살펴볼 텐데 전치사 플러스 끼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형태로 들어갑니다. 기본형과 결합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형을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나면 결합형은 그대로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전치사 웬만한 것들을 다 넣어줄 수가 있고 이 뒤쪽에 의문 대명사를 결합해 줍니다. 자, 의문 대명사 르길 기억하시나요? 제가 의문 대명사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깰 하면은 어떤이죠, 어떤. 그런데 르, 라, 레 하고 정관사가 붙었다. 어떤 것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와 이 르깰, 라깰, 레깰이 붙어서 다니는 걸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너무 공식처럼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만 배우면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복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지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큰맘 먹고 정말 예쁜 100만 원짜리 안락 의자를 샀어요. 1인용 소파 샀는데 친구가 놀러와서 거기 앉아서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가 앉아있는 그 의자 되게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의자를 너가 앉아있는 의자라고 문장으로 수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문장 만드는 방법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는 그 문장을 만들려면 두 가지 문장을 준비해야겠죠. 너가 앉아있는 이 안락 의자는 비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안락 의자는 비싸다라는 문장을 먼저 준비해요. 그리고 꾸며줄 수 있는 문장을 두 번째로 준비합니다. 첫 번째, Ce fauteuil est cher.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1인용 소파. 두 번째, Tu es assis dans le fauteuil. 해주면 너는 이 안락 의자에 앉아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복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와 의문대명사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전치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복합 관계대명사도 잘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뭐 tu es assis sur la chaise 하고 어디 위에 sure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sure는 보통 딱딱한 무언가에 앉을 때 사용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우리 소파, 1인용 소파에는 폭 들어가죠.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푹신한 재질에는 보통 덩을 사용한다. 어디 안에 앉아있다라는 느낌으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문장을 합쳐줄 건데 첫 번째를 메인 문장으로 잡고 두 번째를 여기 안락 의자를 수식해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방법은 넣어줄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를 찾아주고 이 겹치는 단어 우리 반복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의문 대명사로 바꿔준다. 남성 단수니까 르겔 해주시고 절대로 프랑스어에서는 전치사만 혼자 내버려 두고 문장 끝에 내버려 두고 이동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랑 함께 이동한다. 어디로? 우리가 꾸며줄 단어 뒤쪽으로. 그러면 dans lequel이 되고 뒤에 assis et cher.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이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안락 의자는 했는데 안에 너가 앉아있는 그 안에 쏙 앉아있는 이 안락 의자는 비싸다라는 형태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나 저 배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잘생겼다 이러는데 옆에서 엄마가 진짜 연기도 잘한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내가 저 배우를 좋아한다니까 라고 이유를 말하는 경우에 많이 쓸 수 있는 구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C'est la raison.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여기 바로는 들어있지 않은데 보통 우리 강조구문 사용할 때 끼끄동우 배울 때 살펴봤었어요. 강조구문에서 c'est 명사 해주면 명사를 강조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두 번째, je l'aime pour cette raison 에서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이 이유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pour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도 for some reas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합쳐주는데 역시 이거 주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끼끄동우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때 전치사가 붙어 있네.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바로 laquelle 여성 단수니까 바꿔주고 같이 이동한다. pour laquelle 뒤쪽으로 가면 되겠죠. 나머지 문장 연결. 그러면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je l'aime 하는 형태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통으로 아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야. 또는 내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이유야. 내가 무엇을 구매한 이유야. 등등 내가 무엇을 한 이유다라고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복합 관계대명사는 일상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글로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 표현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은 표현.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키즈 카페 같은데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항상 자기가 막 예쁜 인형들 다 가지고 있어도 남의 걸 꼭 예뻐하죠. 그러면서 엄마 제가 갖고 있는 저 인형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인형이 예쁜 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인형이 예쁘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Les poupées sont jolies. 그 인형들은 예쁘다. Elle joue avec les poupées. 그녀는 인형들을 가지고 논다. 그런데 모든 인형이 예쁜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인형이 예쁜 거죠. 결합해주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첨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주의 동사는 영어의 play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의 바로 뒤쪽에 명사를 넣어주면 그 명사를 예를 들면 장난감을 조종하다 또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다라고 할 때는 우리 avec를 꼭 넣어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전치사 있고 명사 있네. 명사는 복수네. 그리고 줄리인 거 보니까 여성이죠. 그러면 레, 겔레 해주고 같이 이동한다. 요 자리로. 그리고 이동한 다음에는 나머지 문장도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연결해주고 여기 있는 메인 문장까지 쭉 연결.
그러면 les poupées avec lesquelles elle joue sont jolies.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인형들인데 함께 그녀가 가지고 놀고 있는 인형들은 예쁘다. 자, 복수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런 표현 많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맨날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만 놀고 다녀요. 그러면 너 친구들은 다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 중에 좋은 사람 한두 명은 있겠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랑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좋아. 그런 경우에 Tes amis sont très gentils. 너의 친구들은 매우 친절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모든 너의 친구들이 착한 게 아니니까. 수식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면 되겠네요. Je travaille avec tes amis. 나는 너의 친구들과 일한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친구들이 참 착하다라고 하는 경우 역시 결합해주면 되겠죠. 복수고 남성이다. 그러면 lesquels 이렇게 lesquels 해주고 같이 간다. Avec lesquels je travaille sont très gentils. 확인해보면 tes amis avec lesquels je travaille sont très gentils. 해서 너의 친구들, 내가 함께 일하는 그 친구들은 아주 착하다. 제가 심지어 어제 SNS를 막 보는데 프랑스 친구 중에 한 명이 금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최대한 금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함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조금 더 깔끔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초반에 제가 특징에서 사람의 경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이 형태 말고 avec qui라는 형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형태를 써주면 이 앞쪽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수든 복수든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SNS에 글을 썼던 친구도 avec qui를 활용해서 내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 내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뭐 흡연자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자. 사람인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 모두 활용해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본형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본형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복합형은 아주 간단해요. 앞서 우리 형태 살펴볼 때 밑에 땡땡이에 전치사 아와 드는 제외한 웬만한 전치사들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와 드를 결합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전치사 아와 드의 특징이 뭐죠? 이 친구들은 정관사를 만날 때 축약이 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앞에 설명했었죠. 르겔, 라겔, 레겔 할 때 겔하고 정관사가 결합된 형태다. 그런데 우리 절대로 알르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었죠. 그냥 정관사로 봤을 때 항상 우리는 형태를 남성 단수의 경우 오로 바꿔주고 남성과 여성 복수의 경우 오로 바꿔주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결합형입니다. 축약 규칙만 잘 알고 있어도 바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오겔, 알라겔, 오겔, 오겔. 역시 문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해볼 텐데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곤 하죠. 그런데 프랑스에 가보면 약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준 꿀알바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근처에 꽁세르바투아라고 한국에서는 콘서바토리라고 하죠. 음악학교에서 자리 안내해주는 알바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왜냐면 공연도 공짜로 볼 수 있고 시급도 그런 경우 상당히 세요. 그래서 좋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학생들한테 골고루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한 달의 공연 목록을 쭉 줘놓고 너네가 오고 싶은 날, 일하고 싶은 날을 체크해서 보내줘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 공연 좋은데 하고 5개 목록을 보내요. 그러면 관리자가 쭉 다들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 날짜를 배정해서 줍니다. 그럼 보통 한 달에 뭐 이틀, 3일 정도 알바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 공연은 너무 보고 싶다. 거기서는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독주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연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선택해서 신청을 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친구들하고 내가 신청한 거 그거 됐는데 공연이 너무 좋았어. 내가 참석했던 그 콘서트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구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Le concert était très ennuyeux. 그 콘서트는 아주 지루했다. 과거로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J'ai assisté à un concert. 자, 요거 나는 참석했다인데 아를 사용해서 어디에 참석했다라고 씁니다. 콘서트에 참석할 수도 있고 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등등에 참석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두 표현을 결합해서 내가 참석했던 그 공연은 재밌었어 또는 재미없었어 등등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갈게요. 전치사 아가 있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명사 바로 르겔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르겔 플러스 르 안 되죠? 그럼 바로 오겔로 결합해 준다. 여기에 오겔 넣어주고 나머지 문장 J'ai assisté était très ennuyeux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콘서트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참석했던 콘서트는 아주 지루했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제는 원리 파악했으니까 바로바로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는 나에게 질문 하나를 했다. Il m'a posé une question. J'avais déjà répondu à cette question. 나는 이미 이 질문에 대답했었다. 여기서는 대과거 형태가 나왔죠. 과거, 대과거. 그러면 이게 먼저 있었던 일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면접을 갔는데 어떤 질문 할지 궁금해.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옛날에 내가 받았었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기에 저 합격했어요. 이러면서 다행히도 내가 예전에 받았었던 질문을 그가 했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결합해봅니다. 여성이니까 라켈. 해서 합쳐서 같이 question 뒤로 이동한다. 연결해주면 완성. Il m'a posé une question à laquelle j'avais déjà répondu. 이런 형식으로 꾸며준다. 복수도 문제 없겠죠? Mes collègues rentrent en France. 내 동료들은 프랑스로 돌아간다. Je vous ai présenté à mes collègues. 나는 당신을 내 동료들에게 소개했다. 내가 당신에게 소개시켜줬던 동료들 프랑스로 돌아가, 프랑스로 떠나라고 할 때 mes collègues가 겹치죠? 이거 남성 복수, 아랑 같이 결합해서 여기로 이동하고 나머지 문장 써주신 다음에 여기 메인의 나머지 문장도 같이 써준다. 그러면 mes collègues auxquels je vous ai présenté. 내 동료들 그런데 에게 내가 당신을 소개시켜줬던 그러니까 콜레그에게 소개시켜줬던 거죠. 프랑스로 돌아간다. 자, 요거 제가 또 놓칠 뻔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 사람이죠. 사람인 경우에는 형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죠? 복잡한 형태 말고도 악기로 바꿔줄 수 있겠죠. 사람은 무조건 전치사 끼 형태로 해주어도 된다. 자, 그럼 드로 바로 가볼게요. 드도 축약된다라고 했어요. 들르, 들레 절대 안 되고 duquel, de laquelle, desquels, desquels를 넣어준다. 자, 그래서 관사의 축약 법칙과 동일한데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약간 뭐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약간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나?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치사 드 플러스 명사 동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왜 굳이 동은 간단한데 이렇게 어려운 형태를 쓰지? 라는 의문이 꼭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러면 동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c'est la solution. 그것은 해결책이다. Nous parlons de cette solution. 해서 우리는 이 해결책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 parler 드를 써줄 수 있었죠. 이 경우 드 플러스 명사가 있다. 그러면 요거 무조건 동으로 받아서 요 뒤로 연결해 줄 수 있었어요. 합쳐주면 c'est la solution dont nous parlons. 해주면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던 해결책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써줄 수 있었는데 자, duquel, de laquelle, desquel은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드가 단독적으로 있을 때에는 항상 동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합관계대명사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에서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 드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전치사 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près de, à côté de, à partir de 해서 이것들은 사실은 나눠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우리 기본 전치사처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로부터 의미는 뭐 이렇게 from이나 of라고 해서 어디로부터 가까이에, 어디로부터 옆에 또는 뭐뭐부터 등등으로 해석해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통으로 기억해서 한꺼번에 써주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절대 찢어지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 autour de, en face de, à propos de 그래서 몇 가지는 예문으로 살펴볼 텐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뒤쪽에 명사가 온다라고 해서 드 플러스 명사 이거 동으로 받아줘야지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것들이 따로 남겠죠. 얘네들은 같이 있어야 의미를 완성하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사용해 주는 게 복합 관계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이런 전치사 구들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약간 의리 있게 딱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C'est un problème. 그것은 문제이다. Nous avons discuté à propos de ce problème. Nous avons discuté 하면은 우리는 논의했다죠. 아프로포 드 요게 딱 보이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논의했다라는 내용이죠. 요거 두 개 합쳐주고 싶은데 만약에 복합 관계대명사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드 플러스 명사잖아. 동으로 받아서 여기 연결해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틀린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앞쪽에 남아있으면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 구를 쪼개서 끝에 남겨두지 않아요. 항상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 드 요거 명사 동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기본이니까 첫 번째 문장이니까 우리 기본형과 그대로 똑같이 가볼게요. 스 프로블렘 남성 단수죠. 르겔 해주고 들 느낄 하면은 들르 안 된다. 뒤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뒤길 만들어 준 다음에 절대로 놓고 가면 안 되고 같이 의리 있게 이동을 해줍니다. 프로블렘 뒤쪽으로. 자, 여기 써볼게요. 아프로포 뒤길 나머지 문장 연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est un problème à propos duquel nous avons discuté. 그것은 문제인데 대하여 우리가 논의한 문제이다 라는 형태가 된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l'école est fermée. 그 학교는 닫혀 있다. J'habite près de l'école. 나는 학교 근처에 산다. 그래서 près는 어디에, 어디로부터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렇게 표현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네. 그러면 무조건 뒤에를 duquel, de laquelle로 바꿔주는데 에꼴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laquelle 넣어주시고 자, 문제 없죠? 그대로 같이 간다. 어디로? 선행사 뒤쪽으로. 그러면 près de laquelle 해주고 절대 빼놓지 마시고 나머지 문장 연결해 주셔야겠죠? L'école près de laquelle j'habite est fermée 해주면 학교인데 내가 근처에 사는 학교는 닫혀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한국말 해석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은 거니까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Ce sont des jeux. 그것들은 게임이다. 우리 un jeu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게임이다. 그런데 c'est un jeu라고 되겠죠. 보통 게임은 복수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굳이 게임들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Il a perdu tout son argent à cause des jeux 해주면 그는 잃었대요. 그의 모든 돈을. à cause des 형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à cause de 블라블라 해주면 이게 바로 원인을 설명하는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대가 오는 경우에 부정관사 대 복수형이죠. 가 오는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대 형태 하나만 남겨줘요. 드대라는 형태로 쓰지 않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안에는 드가 결국엔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이 표현을 아시면 문제가 없겠죠. 결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복합 관계대명사로 가져가자. 복수니까 볼 거 없이 네길로 바꿔주고 남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두지 말고 같이 갑니다. 요 뒤로 가지고 나머지 문장 연결해준다. 확인해보면 Ce sont des jeux à cause desquels il a perdu de son argent. 그래서 그건 게임인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돈을 잃어버린 그런 게임이다 라는 거죠.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제가 직역을 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작문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으로 프랑스어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역해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 복합관계대명사 기본형과 결합형 모두 디테일하게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배운 내용 잘 습득했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책이나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 내가 편지들을 넣는 한 상자가 있다. Voici une boîte. 자, 이것만으로 이미 완전한 문장이에요. voici 하고 명사 넣어주면 여기 뭐뭐가 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우리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 빈칸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서 복합관계대명사. 자,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Je mets des lettres. 나는 편지들을 넣는다. 그리고 상자 안에 편지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전치사를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는 dans, 그리고 여성 단순에 laquelle 넣어주면 완성.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을 수식해 주겠구나 라는 거 눈치채 줄 수 있죠. les gens. 그런데 tu peux compter sont ici.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모르시면 풀 수가 없어요. 자, 믿다라는 거. 사람을 누군가를 믿다라고 할 때는 compter sur quelqu'un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sur를 사용해 줘야 한다. sur 써주고 복수네 남성 복수 lesquels 넣어서 tu peux compter sont ici.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 자,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면 요거 말고 sur, qui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두 가지 다 챙겨주세요. 내가 일하는 맞은편의 건물은 완전히 새 것이다. l'immeuble en face. 자, 선행사 뒤쪽에 뭐가 나왔어요. 요거 en face 드의 조각이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뒷길, 들락길, 대길이 되겠구나. 자, 여기가 남성 단수니까 바로 뒷길 써주면 된다. 그리고 je travaille 하고 두 번째 동사가 메인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일하는 맞은편의 건물은 완전히 새 것이다. 신축 건물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그것은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C'est une situation. 상황인데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래요. 여기서는 역시 이 s'habituer를 아셔야 돼요. s'habituer à 해주면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적응하다. 자, 익숙해져야 하는인데 아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써주고 여성 단순에 그러면 laquelle. À laquelle il faut s'habituer.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근처의 빵집은 열려있다 라는 문장. 예를 들어서 주변에 빵집이 다 닫았네 이러는데 친구가 나 지금 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 기다리고 있는 요 동네 이 근처에 빵집은 열려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한국말로 볼 때는 조금 꼬아져 있죠. 자, 들어가 봅니다. La boulangerie. 빵집인데 près 나왔어요. 그러면 près 드가 있겠구나. 바로 뒷길 드 라켈로 가볼게요. 여성이니까 드 라켈 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Je t'attends est ouverte 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근처의 빵집은 ouverte 열려 있다. 그는 그가 돈을 보관하던 그의 가방을 잃어버렸다. Il a perdu son sac. 그는 그의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돈을 보관하던을 연결해 줄 거예요. 뒤쪽을 보니까 il gardait de l'argent. 그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자, 돈을 가방 안에 보관하겠죠? 그러면 덩을 넣어준다.
그리고 남성 단수 lequel 해서 완성해 줄 수 있다. 답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퀴즈는 여기까지.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마무리 정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 관계대명사 이렇게 오늘부로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끼, 끄, 동, 우만으로 채워줄 수 없던 부분을 복합 관계대명사로 채워줄 수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전치사와 명사를 받아주는 그런 표현이더라. 기본형과 결합형이 있었습니다. 기본형을 잘 이해해주면 결합형은 응용이죠. 기본형 같은 경우 전치사 아와 들을 제외한 웬만한 전치사들 넣어주고 띄워 쓰는 거죠. 띄우고 의문대명사 넣어준다. 르겔, 라겔, 레겔, 레겔. 선행사에 맞춰서 성수일치를 해준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결합형의 경우는 우리 알, 르가 안 된다는 것만 알면 자연스럽게 오겔 만들어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알, 레 하지 않고 오겔, 오겔 형태로 결국에는 축약해준 형태랑 똑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전치사 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드도 마찬가지였죠. 들르, 들레 아니고 뒤겔, 들라겔, 데겔, 데겔 형태를 사용한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동과의 차이점도 살펴봤죠. 드랑 엔만 이렇게 명사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동으로 받아주지만 전치사 구가 등장할 때에는 항상 이 뒤길, 들라길, 대길 형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복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책으로 공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텐데 함께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À très bientôt!